the standpoint of being able to support forces ashore, certainly DDG 1000 is DDG. 지난 1941년 일본이 불시에 공습을 가하면서 초토화시킨 곳이 바로 미국의 진주만이죠.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미국 진주만에 처음 발을 내디딘 미국의 엄청난 첨단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줌 왈트급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스텔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줌 왈트 구축함의 또 다른 이름은 바다의 괴물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부터 이 진주만에 처음 입성한 바다의 괴물 줌 왈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일단 진주만에 첫 입항을 했다. 왜 왔습니까? 여기 진주만에. 진주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네.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줌알트급 구축함이 이제 세 척이 생산이 될 텐데 네. 당연히 지금 미국의 군사 전략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태평양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이 태평양에 배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에 왔고 여기에서 이제 이 하와이에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다시 또 전진 배치가 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기까지 진주만까지 왔다는 게요. 이게 지금 건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장거리를 지금 항해를 하게 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 정도 규모의 구축함에게 그 태평양의 반을 항해하는 것이 네. 그다지 뭐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어쨌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축 건조한 이후에 최장거리 그러니까 뭐 한 4,5천 킬로미터 정도를 항해를 해서 하와이까지 왔고 네. 보급 없이 왔고 그래서 항해 능력 그리고 엔진의 내구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다라는 네. 것이 이번 그 하와이 항해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네. 여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올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연 줌 왈트 스텔스 구축함이 아시아 쪽으로 올지. 그런데 줌 왈트급 구축함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다의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유 알아봐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전략적으로는요, 바다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일단 모양부터 봐도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평생 봐왔던 구축함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이게 결국에 스텔스 기능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라면서요? 뭐 우주전함처럼 생겼죠. 네. 바로 그냥 우주에 뛰어난 우주전함처럼 이렇게 날아다닐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죠. 저게 이제 덩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함 이런 것들보다 훨씬 큽니다. 아, 지금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정말 아까 그 우리 모두의 그 피라미드라고 나왔는데 네네. 정말 그렇게 보일 정도로 정말 아하. 기괴하게 생겼으면서 엄청나게 길고 높고 큽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대왕함이 길이가 165m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줌알트 같은 경우는 190m예요. 아하. 그리고 우리 세종 40m가 더 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함은 함교 위에 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스트 높이 포함해서 한 30m 되는데 네. 마스트 해봐야 뭐 철골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은 저 엄청난 구조물 전체로 해서 30여 미터니까 아하. 이 어떤 그 덩치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설계가 돼 있어서 작은 1, 2톤짜리 어선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렇게 큰 세종대왕함보다 길이가 3, 40m나 더 긴 구축함인데 레이더상에서 적들의 레이더상에서는 그냥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 1, 2톤 정도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으면 안 보인다라는 말이 되고 근데 그래도 고깃배처럼이라도 보이긴 보이나 보죠? 레이더에? 그런데 그게 고깃배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군함이다라고 아하. 홍보하지 않으면 그렇죠.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경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고깃배 사이에 섞여 있다면 네. 뭐 레이더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주목할 이유가 저렇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만 가지고 유명하지는 않겠죠. 저기에 장착되는 무기가 또 어마어마하다고 SM-6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미사일인가요? 이 줌알트 같은 경우는 이 임무가 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항공기 전투기 중에서 가장 센 게 F-22 아닙니까? 네. F-22는 폭격이 임무가 아니에요. 네. 제공이 임무입니다.
이 주말트도 역시 재해가 임무입니다. 아, 바다를 장악하는 게 바다를 장악하는 게 임무지 네. 그 탄도탄 여객 이런 것들은 이지스함 같은 기능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일반 이지스함들이 하고 이 주말트는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그 바다 전역을 그냥 내가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렇죠. 재해 내가 임무죠. 가도 모를 테니까요. 그렇죠. 아하. 아까 이제 그 스텔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은 통상적으로 날아와서 저기 있는 부분쯤에 날아가서 그 중에서 제일 레이더 반사면적이 큰 것을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가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이 그 주말트보다 좀 큰 레이더 반사면적의 군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주말트에 미사일이 안 날아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장 능력이 아까 SM6 같은 경우는 네. 사정거리가 370km나 되는 네. 그런 그 여객 미사일인데 이것은 이제 항공기 그리고 순항 미사일, 네.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리고 이제 탄도 미사일까지 일부 여객할 수 있는 아주 다목적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예전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이 스텔스 구축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때 꿈의 무기가 장착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꿈의 무기. 이른바 지금 이 엑스칼리버라는 포탄이 장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게 장착은 안 됐다고요? 이제 장거리 유도무기 엑스칼리버인데 네. 저걸 장착을 하려고 했으나 네. 저게 이제 똑같이 구경은 155mm예요. 네. 그런데 미 육군이 사용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발사 방식이나 그 지름은 똑같은데 네. 발사 방식이나 어떤 그 재원이 좀 달라가지고 네. 길이가 달라가지고 아. 이게 탑재가 안 되고 저 엑스칼리버가 여러분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쉽게 표현하자면 대전에서 서울에 있는 표적을 그냥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꿈의 무기라면서요. 건물 하나를 그대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대전에서 서울까지 그렇죠. 거리를요? 유도 포탄이니까. 아하. 그런데 이제 이 그 엑스칼리버에도 그에 못지않은 AGS라는 것을 이제 탑재하려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할 때 보니까 그 미군 장성이 네. 해안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어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기존의 미국 군함들은 구축함들은 한포 사정거리가 24km예요. 네. 그렇게 해안에 한포 지원을 하려면 24km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해안에 있는 어떤 무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해안포의 공격을 받을 그렇죠. 그런데 이 주말트 같은 경우는 150km짜리 포탄을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 중간에서 북한 전역 어딘가에 육지에 화력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뭐 바로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적 해안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특히 이런 규모가 작은 영토는 네. 뭐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첨단 무기, 전략 자산이 많이 배치된 미국조차도 이 줌왈트 스텔스 구축함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the fact that we have integrated power on the ship, a lot of the missions that we're going to ask it to do are dovetailing into the missions that we've executed previously. But from the standpoint of being able to support forces ashore, certainly DDG-1000 is going to be tremendous. 김정국 실장님. 네. 그런데 지난 2017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 주말트급 스텔스 구축함을 우리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건의를 했었죠. 네, 당시 2017년 2월 달은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거나 네. 미사일 발사를 뭐 자주 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긴장됐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또 북한을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그 여론까지 미국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주말트가 석대가 생산되면은 전부 다 이 석대를 한반도에 전지 배치시켜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진해나 제주 강정기지라든가 네. 여기다가 배치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현재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네. 현재는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는 판에 네. 아마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네. 한국에다 배치할까는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본토에 있던 주말트 스텔스 구축함이 진주만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서 왔다는 거는 지금 한반도 쪽으로 굉장히 방향으로 보면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본의 사세보 기지 정도까지는 혹시 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으로 봐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2017년 정도는 정말 우리 한반도가 긴장 상황이었고 최고 위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한국 한미 동맹이 굉장히 굳건한 어떤 그런 상태였고 네. 그래서 제주도나 진해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특히 네. 이제 당시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스 제독이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했었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거 좀 어렵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미국 그 군항이 큰 군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요코스카와 사세보입니다. 네. 요코스카는 구축함들, 칠함대 사령부가 있죠. 사세보는 해군 상륙함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 거기에 배치가 되고 또 특히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아메리카라고 하는 네. 최신 강습 상륙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F-35를 탑재해서 요코스카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사세보의 아메리카 준 항공모함과 함께 이 주말트를 배치하면 이 동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할 장악할 수 수 있다.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다의 괴물 그리고 바다를 장악하려는 자, 줌 왈트 스텔스 구축함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로 살펴봤습니다.